그러면 가조건부터 이제 보고, 아,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대략적인 개형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이제 해보자 이거지. 보자. F0이 3이야. 0,3을 지나. 그 다음에 F'0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4차 함수가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은 아니네. 그러니까 그 값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GT는 T가 0에서 연속이야. 무슨 말이야? 0,F0. 0,F0이 얼마? 0,3이지. 그 0,3을 직선이 이렇게 지날 때 지나기 전과 후에는 개수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야. 교점 개수가 GT일 때는 연속이려면 개수가 바뀌면 안 된다. 이건 뭐 많이 봐서 알고 있죠. 개수가 안 바뀌어야 돼. 이해됐니? 근데 이거를 내용을 바꾸면 미분 불가능한 점 개수로 바꿀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당연히 표현이 어떻게 될까? 어떤 fx 빼기 뭐 직선 이렇게 돼 있어서 절대값이 있어.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얘가 미분 불가능한 점 개수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지. 알았냐? 그러면 직선이 이 그래프랑 만나는 건 좋은데 만나더라도 접하면서 만나는지 그냥 만나는지가 중요한 거지. 얘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더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나 이 문제는 다행히 그냥 교점 개수만 적절히 맞추면 끝나겠다. 그죠? 사차함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완벽하게 못 그려요. 완벽하게 그리면 답이 나오지. 그지? 자, 일단은 0,3을 지나나 봐. 이 정도 찍자. 그리고 그래프가 어때? 내려간다는 얘기잖아. 그지? 기울기가 그거니까. 그 다음에 0에서 연속이래. 그 다음에 3,0 한 요 정도 찍어 놓을게요. 여기서부터 직선 만들 거거든요. 그 다음에 G2가 1이야. 이게 무슨 말이죠? G2가 1이라는 말을 해석을 해보자고. G2가 1이라는 걸 해석을 해보자. 무슨 말이야? G2라는 거는 3,0과 몇 컴마, 여기가 원래 T자리 아니야? 그지? T자리에 2가 들어갔다는 건 2,F2를 이은 직선과 그 문제 그대로 갖다가 그냥 넣은 거야. 그죠? 쌤이 따로 뭐 만들어낸 게 아니야. 직선과 누구와? fx와의 교점 개수라고 문제에 써있지? 그 개수가 몇 개? 한 개라는 뜻이잖아, 지금. 알았어? 그러면은 2,F2면 생각해봐봐. 2,F2가 이 정도 어딘가 있겠지. 근데 그때의 개수는 하나가 돼야 된대. 알았냐? 됐죠? 근데 굉장히 막연하죠. 왜 막연하냐면 이게 4차 함수가 최고차 함수가 1이라는 것밖에 안 나왔어.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프 샘플을 많이 그려봐야 돼. 빈 공간에다가. 알았어? 많이 그려봐야 되고 사실 여기에서 계산은 많이 안 들어가고 여러분들 그래프 샘플만 여러 가지 그려보시면 돼요. 근데 잘 봐. 니네가 완벽하게 다 그려본 다음에 찾아내는 게 베스트긴 해. 근데 시험 볼 때는 어차피 답이 되는 게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수투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재수생 애들은 많이 맞추죠. 왜냐하면 고인물이 됐으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어차피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은 내가 분명히 뭐가 생명이라고 했어. 변곡점이 가장 큰 열쇠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무식하게 푸는 게 진짜 다 해보는 거야. 정확하게 알려면 다 해봐야지. 근데 시험 볼 때는 그럼 왜 다 해보고 있냐고. 어차피 답이 되는 건 정해져 있어. 애매하게 그냥 통과하는 경우 절대 답이 되지 않아. 알았어? 왜? 그러면 4차 함수를 못 구하거든. 알았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직선을 긋잖아. 직선을 긋는데 예를 들어서 4차 함수가 이렇게 내려와. 내려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를 들어 4차 함수가 이렇게 돼서 내려와. 이렇게. 어? 니네 같으면 여기서 자 2가 한 요 정도 어딘가 있다고 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되게 애매하지 여기. 그 값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럼 2가 한 요 정도 있다고 치면은 2,F2랑 얘랑 2였을 때 그지? 교점 개수가 몇 개? 교점 개수가 하나. 알았어? 하나라는 뜻인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는 그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뭐 접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접하게 만들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되면 이거보다 살짝 아래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그걸 알아야 돼. 여기서 기울기가 주인공이 아니야. 알았어?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게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이 접선이라고 쳐봐요. 그때 여기가 알파고 그러면 t가 알파일 때는 개수가 몇 개야? 하나야. 그러면은 알파보다 좀 작을 때 생각해봐. t가 알파의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 알파보다 작아. 그러면은 x값이 주인공이잖아. 알파보다 작으면 이 정도 있다고 쳐봐봐. 그지? 그게 이제 그걸 t1이라고 해보자. 그럼 그때는 개수가 어떻게 됐어? 오히려 두 개로 늘어나지. 그 다음에 알파의 플러스 알파보다 좀 키워봐. 좀 키워봐. 키워보면 어떻게 돼? 여기 t2라고 해볼까? 여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았냐? 이런 상황이 벌어져.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0에서 연속이다. 알았지? 곡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는데 그게 개수가 연속이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통과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식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되는 게 이렇게 외부에서 그 직선을 긋는 문제들은 계속해서 만나봤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만나겠지. 수준이 좀 올라갔다고 아니요. 안 올라갔어도 내가 니네한테 수업하는 내용 수준이 올라갈 거야. 거기서 실력이 못 따라오면 그 말은 수능 성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 뭐 실력 따라오게 키우시고 이 그래프하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딱 이렇게만 필기해놔도 괜찮아. 알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니네가 아예 어떻게 정리하면 되느냐. 리미트 t가 알파의 마이너스일 때 gt는 2고 알았어? 그 다음에 리미트 t가 알파보다 플러스일 때도 gt는 얼마고? 2고 g의 알파 딱 알파일 때의 개수는 몇 개? 하나다. 왜냐하면 이런 테마로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실제로 니네한테 좌극한 우극한은 똑같은데 함수값이 다른 곳은 몇 개야? 이런 곳이지. 그 다음 이미 기출됐던 거야. 전부 다 평가원 문제도 그렇고 좌극한 우극한 개수는 같은데 함수값의 개수랑 비교했을 때 좌극한 우극한이 더 큰 곳을 찾아라. 그럼 이거고 오히려 반대로 더 작은 곳은 뭐겠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걸 해보면 되지 이제. 알았지? 이렇게 해보든가 뭐 다 해보는 거야. 그럼 개수가 그래도 좌극한 우극한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겠어? 여기 변곡점. 알았어? 알파 기준으로 접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치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게요. 그럼 똑같아. T1, 더 적은 T1을 내가 잡으면 생각을 해봐. 자, 이 뒤에는 다른 게 없다. 이것만 있다고 생각해. 딱 여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개수 세봐. 리미트 T가 알파의 마이너스로 갈 때는 현재 T1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 좌극한이니까 개수 몇 개야? 하나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로 가면 GT는 몇 개야? 그래도 하나야. 그 다음에 G의 알파도 하나네요. 연속입니다. 이게 경험치야. 수투는 무조건 경험치. 문제 많이 본 사람이 잘해. 누구랑 똑같아? 미적분하고 똑같이. 경험치 많은 애들이 잘해. 머릿속에 든 게 많아야지. 알았냐? 이걸 아는 사람은 이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3분도 안 걸려. 왜? 저렇게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에 그냥 통과하거나 접선이면 절대 개수가 그 개수가 불연속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알았어? 그래서 저 4차 함수 부분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내려가는 중에 알았지? 알았어? 기울기가 음수라고 했으니 딱 0이 되는 변곡점에 이렇게 내려가는 중에 요 라인의 일직선상 어딘가에 여기 x축을 치자. 여기에 3,0이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럼 결국 이 4차 함수는 여기를 지나는 어떤 직선과 연립했을 때 3중근 누구를 가져? 얘가 누구야? x는 0이지. 3중근 x를 갖는 거야. 그럼 벌써 이 4차 함수 그래프랑 이 직선, 물론 기울기는 모르지만 아는데? 얼마지? 얼마지? 문제 써있어. 마이너스. 그죠? 물론 여러분들 이게 변곡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미분 불가능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건 알아야 돼. 접하는 곳이가 내가 그랬지. 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접하는 곳이어야 조건을 조금만 줘도 니네가 찾기 쉬운데 이런 것도 가능은 해. 완전 팍 내려가.
이거 어때? 여기 어떨 것 같아? 그래도 개수는 계속 하나니까 그래도 불연속은 아니잖아. 연속은 되지. 근데 일단 모르겠으면 접할 대로 그냥 해. 알았어? 일단 이렇게 그려놓을게. 접해야 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 누가 남았어? 이상한 친구가 남았지. 0. 2. 2에서는? 응? 2에서는? 2에서는요, 아까 봐서 알겠지만 2가 이 정도 있어서 위로 이렇게 치켜 올리잖아? 그럼 개수 하나처럼 보이지. 근데 4차함수야. 직선이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럼 결국에 어디서 만나겠어? 위에서 한 저기 천장, 형광등쯤에서 만나겠는데? 그지? 이해됐냐? 그러니까 이 직선이 2,F2하고 얘랑 이었을 때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면, 이쪽으로 나오면 절대로 개수가 하나가 나올 수가 없어. 왜? 여긴 무조건 한번 통과를 해야 되고 4차함수니까 한 번 더 만나야 돼. 최소 몇 개? 2개야. 알았어? 그럼 저 새끼를 피하는 방법은 뭐야? 유일하게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이지. 고정관념을 깨. 4차함수 공중에 붕 떠있을 거라는 고정관념을 깨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가 이쪽에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개수를 만들면 여기서 만날 일이 없잖아. 한계가 그거야. 2개면 절대 답이 안 나와. 왜? 2개면은 벌써 이렇게 해도 2개고 여기서 살짝만 내려도 2개고 치켜 올려도 2개니까. 그지? 문제가 절대 성립할 수가 없다.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따라서 어디? 개수 하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접할 때일 거고 2에서 접해야 돼. 그래서 3,0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x가 2에서 접하면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지? 그럼 극값이 어때?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4차함수. 극소값이 극대값이 없고 극소가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4차함수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개수를 찾는 거고, 그러니까 접하는 걸로 3중근으로 하면 가장 쉽게 풀리긴 하는데,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평가 문제가 킬러 문제로 저런 테마로 내면 그건 킬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건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저 정도는. 알았어? 이걸 왜 하냐고. 얘랑 같은데. 그지? 미친 거지. 1-x 갖고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 자체가 정신 나간 거예요. x-1입니다. 그럼 x- 어떻게 생겼냐? 이거 아니냐? 근데 앞에 뭐가 있냐? 마이너스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뒤집어. 앞에 1이 있어. 얼마큼 올려? 1만큼 올려, 그러면. 알았지? 그리고 범위가 얼마에서 얼마야? 0에서 2지. 깔끔해. 0 넣어. 얼마야? 1이야. 2 넣으면 0 넣으면 0 넣으면 0이야. 그 다음에 2 넣어도 0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어? 알았지? 지금 이 그래프도 안 그려지고 이 계산이 안 되면 그냥 논술도 안 되고 약수령도 안 돼요. 안 돼요. 가천대에서 나왔던 문제들의 평균 난이도보다 얘가 더 낮아요. 11번보다. 알았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기본은. 근데 그 AN이 0부터 3n-2까지니까 얘네들이 어떤 규칙인지를 구해야 AN 넣고 1부터 얼마까지? 50까지? 그럼 이걸 노가다 하겠니? 식으로 나오겠죠? 식을 계산하시면 나와요. 오케이? 적분만 해본가? 그 규칙을 파악해야 되고. 자, 12번은 그림을 그려보든가. y는 2랑 만나는 점 a라고 할 때, 자, 봐봐. 여기서 이제 오답 노트 여기에다가 필기할 부분만 쌤이 이야기해 줄 거야. 쉬우니까. 삼각형 OAB가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여러분들 삼각형에서 어떤 각이 직각인 게 하나만 있겠냐, 후보가? 아니겠지. 알았어?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봐봐봐. 그러면 상식적으로 OAB가 직각삼각형이 되려고 할 때 직각이 될 수 있는 각이 뭔가? 뭐겠어? 각 OAB. 그림 안 그려봤잖아. 그러니까 안 풀리지. 그럼 저거는 와. 다시 풀 거 아니야? 알았어? OAB가 90도일 때를 해봐. 야, 그러면 직각이면 뭐 해야 돼? 피 탔어? 세상 창피한 거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쓰세요. 제발. 길이가 나오면 그때 피타 쓰시고. 지금 길이 나왔냐? 삼각형의 세면의 길이의 길이가 나왔니? 안 나왔지? 기울기 쓰는 거야, 좌표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누가 직각이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야 거기를 통과하는 그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인 거니까. 또 뭐겠어? 해보면 알 텐데. ABO, OBA. 각 OBA가 직각인 것도 해보셔야 돼요. 알았지? 그림 그려보면 절대로 직각이 될 수 없는 친구가 있어. 걔는 빼. 세 개 다 하지 말고 무식하게. 알았어? 꼭 해라. 그게 이제 12번. 13번. 문제가 아주 기본에 충실한 좋은 문제들 아니야. 자, A가 0보다 작아요. B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두 상수 A, B에 대해서 X가 0보다 클 때 미분 가능한 함수 fx를 블라블라블라로 정의했다. X가 0보다 클 때 함수 f'x는 증가하지 않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의 gx의 최소값이 2일 때 f의 2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함수가 어떻게 됐어요? fx가 0에서 1 사이에는 어떤 정체불명의 3차 함수가 들어가고 1 이상일 때는 gx가 들어가는데 뭐라 했노? f'x가 f'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랬어. fx 아니야. 알았어? 그러니까 f'이 증가하지 않는다. 감소하거나 일정하다는 뜻이죠. 야, f' 봐라. 위에 몇 차냐? 0에서 1 사이 몇 차겠냐 그래 f'이. 2차겠지. 그 2차가 0보다 클 때는 증가하지 않는데 2차 함수가 그럼 감소하고 있겠지. 내려가고 있는 거야.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최소값이 2다. 알았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난이도가 이제 그래서 조금 존재하는 거야. 알았어? 자, 생각해봐라 얘들아. 일단은 미분을 먼저 하자. F'부터 구해봐. 그 미분하면 식이 어떻게 돼? 2차식 나올 텐데. 알았어? 맞죠? 그 다음에 fx가 어떤 함수라고 그랬니? 미분 가능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연속도 되니까 1일 때 함수값이 같고 미분했을 때도 1 넣으면 같다는 거야. 그지? 어쨌든 그런데 f'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b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알았어? b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는 음수라는 게 그러니까 a 부호가 안 나오면 이 문제는 a 부호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지 않을까? 2차 함수니까. 그래서 a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이러한 fx가 지금 a의 x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의 x 플러스 b인데 이게 0에서 1 사이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gx라 그랬지. 그럼 gx는 어떤 놈이야? 그냥 그냥 gx의 최소값인 거지. 그지? 그냥 gx. 그럼 해보자고. 미분 바로 해. 모르겠으면 바로 미분하세요. f'x는 미분하면 3a x 플러스 b 마이너스 3a가 나와. 제곱죠. 그런데 얘는 지금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면 위로 볼록에다가 대칭축이 얼마? 마이너스 b가 되는 2차 함수인데 얘는 0보다 클 때 어떻게 된다 했어? 내려간다고. 알았냐? 내려간다고. 생각해봐. 내려간대. 그러면은 b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예를 들어서 b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면 얘는 얼마에서 얼마 사이니? 0에서 1 사이지. 0에서 1은 0보다 클 때니까 그럼 생각을 해봐라. 얘가 그러면 0보다 커. 그럼 0은 어디 있겠니? 이쯤 어딘가 0이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이 조금이라도 존재를 하게 돼. 알았어?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무조건 어때야 돼? 0보다 작은 숫자가 와야 된다.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b는 0에서 1 사이만 되는 거야. 알았죠? 0에서 1 사이로 잡아놓고 그럼 너는 뭐라고?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니까 0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f' 어디 부분이야? 여기 부분이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거를 누가 이어받아요? 1 다음부터는 G'X가 이어받죠. 그죠? G'X가 이어받습니다. 근데 내려가자. 알았어? 그거 알아야 돼. 이건 지금 F'이야. 그지? 그러면 이걸 F로 생각하면 어때?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 그지? 그러니까 그 생각 하셔야 돼요. F'X가 내려가면 Fx도 감소하냐? 물어보자. F'X가 감소하면 Fx 감소하냐고. 기울기가 감소하면 함수가 감소하냐? 함수의 증가 감수는 F'의 뭐만 보면 돼? 부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러니까 X축이 어디 있냐를 봐야 돼. 알았지? 그 X축을 통과하는 순간 어때? 갑자기 부호가 바뀌기 시작하는. 오케이? 이런 이야기. 자, 그런데 그러니까 감소하거나 일정하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의 최소값이 2다. 알지?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gx의 최소값이 2다. 그러면 b가 0에서 1 사이일 때 요것도 그러면은 최소값이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알았어? 생각을 해봐. 자, 얘가 계속 내려가지. 계속 내려가. 계속 내려가야 돼, 그러면. 2차 함수 계속 내려가. 근데 1보다 클 때 어떻대? 최소값이 있대. 알았어? 최소값이 있다. 계속 내려가는데. 그죠? 계속 내려가자. 그러니까 첫 번째 b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일 때 안 됐던 거랑 비슷하게 얘는 그럼 계속 내려가기만 하잖아. 그지? 함수가 최소로 가지려면 어때야 돼? 기울기가 딱 0이 돼가지고 촥 깔리든가 아니면 다시 올라가든가 해야 되거든. 그지? 근데 잘 봐. 여기서 만약에 이 친구가 그래 여기까지 해서 1에서 1에서 만약에 2차 함수가 하는 일을 다 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누가 이어받아? gx가 이어받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gx가 바로 이어받아가지고 2차 함수가 가다가 이렇게 촥 깔리는 일이 없잖아. 그지? 뭐 정규분포도 아니고. 그죠? 이게 아니니까 쭉 내려가다가요. 내려가다가 gx가 이어받았네? 근데 gx가 딱 이어받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소값이 2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요렇게 그 다음에 어딘가지 자연스럽게 이어받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생겨서 네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증가하는 구간이 생기죠. 그지? 오케이? 그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0보다 클 때 얘는 뭐 하지 않는다? 증가하지 않는다. 알았지? 증가하지 않는다. 근데 잘 봐. 뭐 빠졌어? 0 빠졌지. 그지? 23번 요거 난이도가 사실 요즘에는 14, 15번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b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일 때도 말이 안 되고 0에서 1 사이일 때도 말이 안 되거든. 남은 게 뭐야? 0밖에 없어. 알았어? 그래서 얘가 알지? 그러니까 물론 얘가 이제 뭐 묶어가지고 이렇게 봐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게 별로 필요가 없고 알았냐?
13번이 어려우니까. 14번이 무슨 문제지? 14번보다 13번이 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해서 푼 게 아니면 잘못 푸신 겁니다. 알았죠? 이 문제는 그게 어려워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 gx의 최소값이 2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지? 얘가 지금 gx가 정체가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0일 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정리를 이 부분에 오답 정리를 할 때 b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일 때 안 되는 이유하고 0에서 1 사이일 경우에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알았냐? 0하고 1 사이의 숫자가 돼버리면 그러면 결국에 그거를 이어받는 gx가 g' 자체가 계속 감소를 하는 그런 함수여야 된다고. 그지? 이해됐어? 그래서 결국에는 b가 0이 돼서 gx가 그 뒤에 이어받아가지고 최소값이 2가 되게 하는 함수. 결국에는 gx는 뭐? 상수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알았지? 상수함수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문제고. 그 다음에 14번. 14번이 그냥 봤을 때는 막 AN, BN, CN, DN, EN, FN 막 있고 되게 빡세 보이죠. 근데 14번은 볼 때 그 요령이 fx, x세제곱 마이너스 4x 그래프 엄청 쉽죠? 와방 쉬워요. 깨우지 마. 냅둬. gx는 f의 x 마이너스 n 플러스 4n. 이거 어떻게 한 거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4n만큼 이동시킨 거죠. 근데 얘들아 fx는 점대칭이야. 왜죠? 3차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그 f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4n만큼 이동을 평행이동을 시켰어. 알았지? 3차 함수 이동을 시켰어. 자, 그 다음 직선 y는 nx-n제곱 플러스 4n. 그냥 이렇게만 놓으면 안 보여. 직선을 이쁘게 만들어 볼까? 보통 우리가 직선 만들 때 어떻게 하죠? 기울기로 묶죠? 묶어봐요. 묶어봐. nx-n제곱 플러스 4n을 묶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n으로 묶어지지? 그럼 직선 y는 n에 x 빼기 n 플러스 4n 이죠? 그죠? 공교롭게도 그 값이 f를 평행이동한 값이랑 우연히 같을까? 같아야 말이 되지. 알았어? 평행 이동한 그 값만큼 쟤도 이동을 한 거야. 알았어? 그죠? 그 다음 fx 좀 잠깐 볼까요? fx x세제곱 뭐야? 마이너스 4x 3차 중에서도 가장 많이 봤던 모양 무슨 함수? 기함수. 좋아요. 3차 함수가 기함수면 변곡점은 계산할 필요가 없이 어디? 기함수란 단어 자체가 무슨 함수란 얘기야?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지. 그럼 변곡점이 뭐야? 0,0이라는 얘기. 이거 미분을 꼭 해봐야 되겠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잘 봐라. 여기에 변곡점, 대칭점이 이 대칭점이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0,0인 거라. 근데 걔를
걔를 n만큼 4n만큼 이동을 시켜서, 물론 막 엄청 복잡하게 엉켜 있겠지만 선생님 일부만 딱 그릴게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gx라고. 근데 하필이면 그러면 이 새끼가 누가 여기? 얘가 n,4n이냐고. 그리고 이 직선 어딨어? 요 직선은 기울기 n에 상관없이 어디 지나? n,4n을 지나. 그죠? n,4n을 지나.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난다고 볼 수 있다. 알았어? 그럼 원래는 누구랑 누구 관계였을까? fx하고 이 관계가 누구랑 똑같은 관계였을까? fx랑 누구의 관계? y는 nx하고의 관계였겠지. y는 똑같은, 이게 그대로 이동을 다 한 거야. 생각을 얘로 해도 된다. 알았지? 이해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근데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야 또 하필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fx하고 y는 nx-n제곱 플러스 4n, 걔네들 관계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동이나 대칭 관계가 전혀 의미가 없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 이 fx하고 요거 fx하고 요직선 관계 물어볼 때가 전혀 상관없을 때야. 이건 그냥 연립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지. 요거 두 개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죠? gx랑 이 직선하고 관계지? 교점을 보자. 교점을 보면 여기 x좌표 3개가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아요. 3참수의 직선이 통과할 때 그 직선에서 만나는 교점 3개가 등차 수열이 되려면 그 직선은 무조건 어딜 지나야 된다? 변곡점을 지나야 한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현재 지금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 말은 이 교점 3개가 누군지 몰라도 하나는 알지? 나머지까지 포함해서 이 세 놈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서로 대칭 관계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도 좋은 생각이고 이 점만 놓고 봐봐. 점을 여기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얘가 되는 거야. 점 대칭. 알았어? 목숨 걸어. 적분 구간이 점대칭일 경우, 함수도 점대칭일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점대칭 설명하면서 적분은 우함수, 기함수 중에서 적분에서 필요한 건 우함수는 별거 없다. 점대칭, 기함수가 필요하다. 해줬어. 적분하는 방법. 사각형 넓이. 정리해야지. 알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면 남은 기간이 짧지 않아. 이렇게 매일매일 계속 정리를 하면. 자, 함수가 점대칭이야. 함수가 점대칭인데 내가 이 그림, 딱 이 그림 떠올리면 돼. 얘가 fx가 a, b 대칭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a, b겠지. 그럼 니네한테 적분을 무조건 이거 물어봐. 점대칭 함수 나왔을 때는 100%, 99%, 99%. 그리고 이건 심지어 평가원에서 나온 적도 있어, 예전에. 알았어? 그런 문제였지. F가 우함수, F'이 우함수야. F'이 우함수로 준 거야. 그럼 fx는 뭐라고? 점대칭이야. 그걸 적분하는 거지. 함수식을 적분이 안 되는 함수야. 알았냐? 어디 나왔겠냐? 미적분에 나왔겠죠. 적분이 안 되는 함수. 수트에도 나올 수 있어. 함수를 안 알려줘. 아예. 그냥 fx라고 해버려. 그럴 때 적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함수는 함수식을 모르면 적분이 안 돼. 왜? 우함수는 적분하는 방법이 뭐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우함수를 적분할 때 기껏해야 어떻게? 0에서 2까지를 한 다음에 2배 하지. 그럼 어쨌든 0에서 2까지 적분해야 되네? 근데 점대칭은 아니야. 왜냐? 잘 봐. 점대칭 적분은 이딴 식으로 하시면 돼.
적분 구간이 무조건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식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값이 예를 들면 이게 5야. A가 5라고 쳐봐. 그러면 2에서 8 이런 식으로 준다고. 여기랑 거리가 똑같이 줄 거야. 무조건. 그러면 100% 그렇게 주면 5만 % 이 적분법이다. 뭐냐?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왜? 미안한데 쌤은 실판 긁는 소리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이해가 안 되네? 왜지? 아니 난 누가 해도 상관없어. 난 들어도. 본능이래요. 그죠. 그냥 막 그 끽 소리 막 그런 거 그냥 소리지 뭐 나한테. 정신력이야 사람은. 거기에 뭔가를 부여하는 순간 항상 자기 그러지 마. 기계처럼 살아 기계처럼. 맞지? 그래서 얘 넓이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야. A 마이너스 H. 그러면 이 길이만큼 같은 간격 한 이 정도 가겠죠. A 플러스 H. 뭐 X축이 한 이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럼 적분값이 많이 봤어, 니네. 이거 할 거야. 여기 넓이거든요, 그죠? 그지? 보면 이거야. 그러면 누구를? 요 놈을 잘라서 옮겨가지고 이 부분 잘라서 옮기면 사각형 넓이가 나와서 결론은 뭡니까? 2H 곱하기 B가 나와요. 여기서 여기까지 2H잖아. 곱하기 B. 이게 이 부분이 잘라서 가니까 사각형 넓이가 나와. 이 함수가 뭐든 상관이 없다. 알았어? 이 함수가 뭐든. 알려주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기억하라고. 점대칭이니까. 대칭이잖아. 그럼 회전하면 똑같기 때문에 이 조각의 넓이도 똑같게 된다.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볼게요. 기억. 근데 어쨌든 여기서 x좌표가 an, cn, en이기 때문에 여기가 an일 거고 얘가 cn일 거고 얘가 en일 거야. 그지? 그런데 A5, C5, E5 그러니까 뭐야? 5번. 근데 니네도 알다시피 내가 방금 뭐라 했어? 얘네들이 무슨 관계? 등차수열 관계라고. 그 말은 얘네 둘을 더하면 얘의 2배다. 그죠? 근데 CN이 누구예요? N이죠. X좌표가 N이잖아. X좌표가 얘는 몰라. 이거 어떡하라 이거. 알아? 연립해야 알지. N을 모르는데 직선 기울기 모르는데 어떡하라 이거.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이들 둘은 관심 없고 니네 둘의 중점이 얘라는 것만 알면 됐지. 3개 더하래. 무식하게 뭐 더하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항을 왜 더하니? 등차 중앙을 쓰면 되지. 그죠? 결국에 걔는 뭐하고 똑같아? AO, CO, EO, EO. 우리 집에 많은데. 강제로 하루에 2개씩 먹고 있어. 유통기한. 마트에서 봉지를 이만큼 파니까. 약간 굉장히 큰 딜을 할 때 사용하려고 무기로 사다 놓고, 당 높은 거 안 먹이려고. 그러면 이제 안 먹이면 남잖아. 그럼 결국 내가 먹어. 이러니까 살이 찐다. 자, 얘는 5야, 그럼 그지? CN이 N이니까. 그럼 얘는 뭐겠냐? 둘 더하면 이거에 2배일 테니까 이거 둘 더하면 10일 거고 15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런 성질을 니은 디귿도 쓰는데 니은 봐봐. 거기에 미분계수야. 야, 그런데 점대칭이거든. 점대칭 함수나 선대칭 함수들의 미분계수는 또 그런 관계가 또 있잖아. 그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가운데 대칭점을 기준으로 양쪽의 대칭인 녀석들의 접선의 기울기 어떻습니까? AN의 접선의 기울기랑 EN의 접선의 기울기 어때요? 같아요. 그죠? 그럼 우함수, 그러니까 선대칭일 때 뭐겠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반대부호야. 그럴 때는 걔네들을 덧셈으로 줄 거야. 근데 거기서 뭐라 했니? 여기 전부 다 기억니은 디귿 내가 그랬지. AN, EN은 못 구한다고. 알았어? n의 값에 따라 바뀌니까.
그러면 G'AN과 누구를 계산하면 되겠어? G'EN을 계산하면 되겠지? 가운데 빼기네. 둘을 계산하면 얼마? 0이야. 따라서 당신들은 누구만 계산하면 돼? G'CN만 계산하면 되는데 G'CN은 그냥 G'N이지 않을까? 그치? G'N이랑 똑같잖아. 근데 내가 아까 시작할 때 의미 없이 요거 해놓은 게 아닌데, 물론 쌤도 알고 한 건 아닌데, 이런 유형 풀 때 누구를 평행이동했는지 원래 모양을 해놓는 게 그냥 습관이라 그런 거야. 그게 습관이 되는 사람은 니은 같은 거 풀 때 편하겠죠. 굳이 얘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걷다 n을 쳐넣고 어차피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데. 어이? 기울기 똑같잖아. 그지? n이 1이면 어떻고 2면 어떻고 3이면 어때? 똑같이 이동을 그만큼 많이 한 거지. 멀리 간 것 뿐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변하겠어? 아니잖아. 지금 필요한 게 누구야? 여기 CN에서의 요 접선의 기울기 요거만 필요하죠. 요거. 요거만 필요하지. 요거 누구야? 여기야. 요거. 그죠? 그럼 미분해가지고 0에서 요거 0에서 미분계수 구해. 어차피 다 똑같은 거. 몇 개? 5개? 뭐 5개. 알았어? 하나 구해 곱하기 5 하면 되지. 디귿. AN, EN, 적분. 뿅. 오케이. AN, EN을 적분하래 GX 가지고 정확하게 점대칭 함수에 그죠? 대칭인 점을 같은 대칭점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의 적분 구간을 그지? 주고 걔를 적분하라고 했어. 뭐로 풀으라고? 사각형으로 풀어. 알았지? 선생님. 이렇게 하나 팅 이렇게 오는 거는 알겠는데 저렇게 볼록한 거는 이렇게 잘 똑같아. 잘라 붙이는 거. 알았어? 잘라 붙이는 똑같아. 보여줄까? 보여줄게. 잘라 붙여줄게. 여기까지 이거 할거 이거 바로 할 수 있으면은 좋은데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진짜 보여줄게. 의심할까 봐. 자, 내가 분명히 요거라 했어. 그러면 일단은 요거대로 그림을 안 보고 요거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길이가 뭐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였지. 그지? 그거랑 b는 요 함수 값이다. 알았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길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 잘라서 옮기는 거야. 사각형으로 만들 때. 알았지? 근데 그거를 얼마부터 얼마까지 알았어? 1부터 10까지를 적분하라는 거지. 알았냐? 1부터 10까지 적분을 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이 AN, CN의 이 길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면 진짜 또 연립 다 해갖고 X잡수 다 구하고 자빠져 있겠지. 근데 하지 말라니까. 얘를 뭐하러 구해? 길이가 같은데. 길이만 구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잘라서 보여드리면 이 모양이 실제로 나왔던 거예요. 평가 문제. 예를 들어서 뭐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야. 자, 여기를 쌤이 그럼 얘는 기존에 여기가 누구였어? n이었지? n 기준으로 길이 같은 건 알겠지 이제? 요거 이해됐죠? 요거 이해됐죠? 그러면은 적분이 뭐냐면 이 gx를 적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적분이거든. 그죠? 여기 적분이야. 그러면은 가운데 잘라. 알았어? 자르고 여기 보이죠? 삐져나온 거. 얘 여기로 가. 여기. 얘가 여기로 가. 모양 똑같으니까 대칭이라서. 그 다음 요 볼록 튀어나온 요놈 있죠? 여기 요거 있지? 요거 툭 잘라서 어디로 가? 툭 잘라서 여기로. 항상 사각형 돼. 믿어. 네가 나 안 믿으면 누굴 믿을 거야? 사각형.
알았어? 따라서 인테그랄 an에서 en까지의 gx를 적분하고 싶으시면 걔는 그냥 근데 이 y값이 누구야? 이 라인이 얼마였어 아까? 이게 점됐지? 요 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n, 4n이죠. 따라서 얘는 4n 높이부터 4n은 맞고 그 다음에 밑변 길이가 2n-an.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구해야 돼. 알았어? 근데 이걸 구하는데 야 디귿이니까 이 정도는 투자하자. 이거는 해봐라. 내가 지금 다 해줬으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해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걸 또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fx로 가서 해도 돼요. 알았냐?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게. 선택지를 줄게. 니네가 골라. x세제곱 마이너스 4x야? 4x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4n만큼 이동을 시킨 gx가 누구냐? x 빼기 n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의 x 빼기 n 플러스 4n이고 그거랑 누구랑 지금 만나는 거냐면 이 직선이 누구였어요? n의 x 마이너스 n 플러스 4n이었거든요. 얘랑 연립을 하는 거야 지금. n의 x 빼기 n 플러스 4n 물론 실제 연립을 하더라도 평행이동한 값이 똑같아서 연립 자체가 복잡하진 않아. 지워지거든 이렇게. 알았어? 그럼 x 마이너스 n이 지금 인수가 하나 보이죠? 왜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평행이동 하기 전에 누구였다고? y는 nx였다고. 그럼 그들은 어디서 만나? 0에서 만나니까 교점 0 하나는 무조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건 그 새끼가 아니지. 누구예요? x 마이너스 n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n은 0의 해가 x 마이너스 n을 없애버렸어. 왜? 어차피 걔는 확실한 근이니까. 우린 필요한 게 누구야? 그 n이 아니라 나머지 양쪽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필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거리가 필요한 거야.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에요. 두근의 차. 에이? 물론 근 구해도 돼. 쉽게 나와. 그지? 쉽게 나오겠지. 넘겨서 풀만 하면 되니까. 그럼 거리만 찾아. 그걸 시그마 하시면 돼. 그러니까 넣고. 알았어? 그걸 시그마 하면 된다. EN 빼기 AN이 뭐라고? 두 개의 차. 알았지? 두 개의 차다.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반지름 누가 봐도 다르죠? 다릅니다. 현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삼각형을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안 만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 세타1과 세타2로 만들 수 있는 관계식은 뭐겠냐 이거지. 알았어? 그리고 사인 세타1과 사인 세타2의 비율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 안 튀어나오면 개념 들어야지. 사인 세타1과 사인 세타2의 비율은 뭘까요? 외접원 반지름의 비율입니다. 그죠? 왜? 누가 같으니까? 길이가 같으니까. 됐어? 그럼 반대로 두 원이 같은 원이면 크기가 같은 원이면 그때 사인 값은 어떻다? 같단 얘기지. 알았어? 같단 얘기야. 그리고 문제 봐. 21번에 두 원은 같은 원입니다. 따라서 각 C의 사인 값과 각 D의 사인 값이 똑같으니까 C하고 D는 각도가 똑같습니다. 오케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내 소리가 들려야 돼, 이거. 화면 잘리나 보려고. 아무도 안 듣고 있어요. 녹화 좀. 어? 딜레이 길다. 네. 됐죠? 그럼 이제 봅시다. 이제 반지름이 같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같아야 되는데. 제발. 아무튼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그냥 같은 게 아니라 봐봐. 거기에 직선 L이 뭐라고? 접선이라고.
얘가 접선이야. 알았어? 접선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든 거야. 얘 입장에서 보자. 이렇게 이었으면 얘가 접선이기 때문에 접현각이라고 있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 각은 누구랑 같습니까? 그 현의 원주각과 같습니다. 그죠? 중3 때 배워요. 에? 중3 때만 배우냐? 내가 몇 번을 말했냐 이걸. 나와요. 접선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것부터 생각을 해. 알았어? 개념 정리해라. 그 다음 방금 무슨 이야기 했냐면 이 두 원이 반지름이 똑같다니까. 방금 앞에서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는 사인 값이 똑같아서 각도도 똑같아. 뭐야? 얘는 이 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개. 알았어? 이등변이 두 개인 거야. 작은 놈, 큰 놈. 됐지? 이걸 찾아내야 돼. 됐습니까?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생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sin ADB는 아까 여기 세타라고 했으니까 세타라고 하자. 세타라고 하면 sin 세타 값이 지금 4분의 루트 7이 나와. 그러면 필요하다면 코사인 값도 찾을 수가 있는데 반지름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어때 얘들아? 사인 값이 있는데 반지름까지 알려줬으면 누구도 구할 수 있어? 이 공통형 길이가 나오겠네, 그지? 공통형 길이가 나오면 얘도 나오겠네. 알았어? 그 다음 여기에 세타, 여기도 세타니까. 그러면은 두 변의 길이가 나왔고, 그죠? 여기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x라고 두고 어떻게 하면 돼? 세타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되는데 내가 그랬지? 이등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는 거 호구라고. 알았냐? 이등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때는 어느 각을 쓸 때냐면 요거 윗각. 두 각이 같죠? 이쪽 활용할 때는 쓰지 마. 수발 내리면 끝나는데 뭐하러 써. 이쪽 각을 이용할 때만 쓰세요. 여기 이용할 때만. 알았지? 이건 반 자르면 백악 공식은 못 쓰니까. 써도 그거는 정신 나간 짓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을 쓸 게 아니라 이 각을 쓸 때는 무조건 쫙 쪼개가지고 2배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얘는 쪼개서 이거의 코사인. 그지? 그거의 몇 배? 2배 하면 끝나는. 이런 식으로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ACD 넓이네. 근데 얘들아 이게 와이파이로 되고 있나? 또 시웅이 프린터 갖고 와서 혼난 지가 좀 됐지. 빨리빨리 꺼내, 빨리빨리. 이제 괜찮아? 이제 이제 공격 필요 없어? 그냥 가방 그냥 다 통째로 그냥 다 들고 와야지. 아예 잃어버린 바에 가방 안에 들고 있어. 그러면 쌤의 지랄이 성공했네. 나중에 대학 가서 혹시나 이제 자기 진로를 찾다 보면 교직이수 전공에 상관없이 교직이수를 해서 내가 진로를 정해야겠다라는 일이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교직이수를 하면 일단은 거기서 뭐 고시를 봐서 학교 선생님이 되거나 뭐 하다못해 보건도 어차피 그쪽도 다 그거니까 간호학과를 가든 뭘 하든 컴퓨터를 하든 뭐 어떤 근데 이제 공대 쪽을 가도 이제 그쪽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식품 영양 쪽을 가는데 교직이수가 되는 학교를 일부러 학교가 좀 낮더라도 그런 학교를 골라서 가는 친구들은 사실 그래도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학교가 높다고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다 보면 교육학이라는 과목을 접하게 되는데 맨 첫 시간, 맨 첫 챕터에 뭐가 나오는지 아냐? 교육이라는 게 뭐냐부터 배워요.
책을 통째로 거의 막 외우고 막 해야 돼. 그 학자들, 니네 보면 막 나오잖아. 고등학교 때 학자들 나오지. 일단 저기 동양에 보면 자들로 끝나는 자 패밀리들 있잖아. 노자, 장자, 공자, 맹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스형들. 소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라톤 뭐 등등 나오잖아. 그죠? 거기는 모든 학자의 모든 교육관과 교육 방식을 싹 다 외워야 돼요. 교육의 정의가 내가 시훈이한테 한 거야. 이제 바뀌었잖아. 그치? 어쨌든 바뀌었지. 정의가 뭔지 알아?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 네이버에 쳐봐. 교육의 정의 해서 정범모라는 사람의 학자의 교육학자의 정의 해가지고 교육 정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정범모예요. 이씨 임용고시 본지 몇 년 됐네. 교육 정의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 바뀌었잖아. 아씨 큰일 날 뻔했다. 저 새끼한테 소리 질러다가 밖에 상담 오신 분이 계시네. 아 이게 요즘 시즌에는 함부로 그래서 지랄을 못한다니까. 사실 해도 되는데 난 뭔 상관이야. 근데 제가 교육을 실패한 아이가 한 명 있죠. 한 번 지랄했는데, 제대로 한 번 지랄했는데 인간 행동이 바뀐 친구가 있나 하면 벌써 회차로 3년째 계속 쳐 자는 새끼가 있어요. 3년째. 안 바뀌어. 남은 기간에 바뀔 확률이 제로란 얘기죠. 그치? 제가 저렇게 해서 놓친 개념만 해도 점수로 따지면 한 20점은 좋게 될 겁니다. 수능 점수로 20점. 응? 20점은 세다. 세다고. 세죠. 날 쌤이라고 부른 줄 알았죠. 지금 불러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때릴 뻔했네. 20점이면 등급이 3개 정도 되죠. 우리 준우는 안 자고 헬스만 안 했어도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쟤는 이미 1등급을 그냥 찍고 있을 겁니다. 저럴 거면 그냥 저럴 거면 저 능력을 동생한테나 주지. 아까 자 10번 볼게. 미안 10번 안 볼 거야. 11번 볼게. 10번 같은 건 개별로 질문하세요. 자 11번 보면은 일단 그치 요 정도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한테 기본적인 그냥 함수들은 이제 좀 개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잖아. 그죠? 어떤 속도 이거는 출제 확률은 거의 100%라고 봐야 돼. 그지?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 미정계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립시다. VT가 0에서 1 사이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을 지나고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교점이 뿔마 루트 3이니까 그냥 가다가 중간에 툭 끊기겠다. 그지? x축까지 안 내려오고요. 그래서 그런 그래프이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프가 쉬우면. 그래서 야 음수 쪽 그리고 있는 것도 정신 나간 거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이면 꼭지점이 3이니까 위에서 이렇게 툭 떨어지다가 그지? 어느 시점에서 1까지잖아. 1일 때 얼마야? 2죠. 그리고 물체가 순간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얘들은 미분 가능하고 연속,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은 되죠. 그러니까 순간이동 하지 않는 한. 알았어?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어질 거야. 그런데 보시면 2의 절대값 t 빼기 4 하고 빼기 4
인 건데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겼니? 시작할 때도 했다. 그지? 다른 모의, 앞에 모의고사에서 했죠. 이게 지금 V자로 생겼네. 앞에 2배가 있으면 얘는 이게 살짝 더 오므라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4니까 어때? 그게 밑으로 푹 내려온 거죠. 오케이?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0이 되는 것만 체크하세요. 얼마입니까? 하나만 찾아라. 6이죠? 6 넣으면 0 되죠? 맞지? 어렵냐?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다가 또 얼마 내면? 물론 이제 6 말고 또 있죠. 얼마입니까? 2.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6이랑 얼마냐에 따라서 6이랑 6보다 큰 숫자면 6에서 먼저 그 다음일 거고 6이랑 2니까 누구에서 먼저? 2에서 먼저 0이 되고 그 다음은 올라오면서 뭐가 돼? 0이 되는 곳이 이제 6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알았어? 이런 식으로 물체가 움직이고 얘가 지금 V잖아. V냐? VT죠. 자, VT면 VT 그래프 본 다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게 뭐라고? 운동 방향. 무조건. 알았어? 운동 방향이 어디서 바뀌어요? 2하고 6에서 바뀐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자, 문제 봅시다. 알파와 베타에서 운동 봐봐. VT 그래프가 0이 되는 교점이 되는 그런 그래프는 무조건 그 친구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물어보냐는 이제 출제자 맘인데. 자, 알파와 베타에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럼 알파 베타가 얼마야? 2하고 6이라는 얘기네. 0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얼마? 4까지. 그냥 4라는 값을 만든 거야. 4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는데 4가 어딥니까? 여기죠. 움직인 거리입니다.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예요. 이동 거리입니다. 아셨죠?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이동 거리야. 넓이죠. 그지? 넓입니다. 정적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구할래? 2차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적분을 하세요. 알았죠? 적분하세요. 근데 여기 좌표 있고 좌표 있고 좌표 있는데 이거를 직선을 적분하고 있는 게 이게 맞냐? 그냥 직각 삼각형 두 개 아니니?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되지 뭐. 두 개 해. 알았어? 심지어 이 둘 다 안 해도 돼. 무슨 관계야? 닮음이니까. 아닌데? 같네? 그지? 맞지? 여기 맞지? 이쪽이 2잖아. 여기가 1이고. 그래프 미안해. 아씨, 내 그림에 내가 속았어. 여기 1이야. 얘 정확히 2란다? 알았지? 그죠? 얘가 기울기가 2라서 쭉 더 내려와. 이렇게 내려오거든.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너 하나만 구하면 그지? 닮음이라서 4배. 그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넓이만 계산하면 끝나요. 개념 정리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12번. 그러니까 이런 삼각함수 활용은 출제가 무조건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닌 이상 그림 하나하나를 이게 지금 기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 하나하나를 정리를 잘 해놓으면 스킬이 좀 익혀질 텐데 보세요. 사인 ACB 그러니까 이런 ACB, ABC 이런 게 불편하면 알파, 베타나 세타1, 세타2로 이렇게 바꿔서 봐. 안 그러면 네 볼 때마다 힘들어. 알았지? 그러니까 각이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 바로 그림에다 표시부터 해. 그러니까 사인 앙 나오고 사인 뽕 나오면 이거를 이렇게 니네가 시험지에다가 뭐 세타1, 세타2 이렇게 표시를 니네 하고 그림에다 그걸 세타1 이렇게 해놓으라고. 알았냐? 맨날 할 때마다 문제 계속 읽어가면서 알파벳 찾아가지 말고 그러다가 이상한 데 또 표시하죠. 알았지? 그러면 ACB니까 위쪽 각이고 ABC인데 사인 값이 비율이 3대2야. 그러니까 사인 값의 비율이 원의 반지름이 똑같을 때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원의 반지름이 다를 때도 했는데 원의 반지름이 똑같을 때랑 얘는 같은 거야. 그지? 한 원에서 내접하는 삼각형의 두 각의 사인 값의 비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 비율과 관련이 있다. 왜? 사인 법칙 때문에. 그게 헷갈리면 왜냐면 그게 분수기 때문에 역수 생각해야 돼. 그래서 헷갈리면 어떻게 해? 사인 법칙을 그냥 써. 그냥 쓰면 되잖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선생님 근데 분수로 나와가지고 저는 위에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할게. 여기서
이것만 하더라도 중요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렸어. 근데 지금 보면은 사인 분모가 사인 ACB가 어디냐 여기에요. 쌤이 세타 1이라고 할게요. 알았지? 그러면 사인 세타 1을 3분의 2잖아. 3대 2란 얘기 지금 그냥 3K라고 해. 어차피 분수일 테니까. 알았어? 이해되냐? 3대 2잖아. 그 가게 또 누구야 나머지가? ABC. ABC면 여기죠. 세타 2. 알았지? 그러면 얘는 사인 세타 2를 2K로 두면 되잖아. 3대 2니까. 이렇게 해. 분수 나오면 빨리 그걸 찢어야 니네가 실수를 안 해. 됐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확실하게 가야 되니까. 글씨를 빨리 쓰면 돼. 멍 때리고 가만히 보지만 말고 시험 볼 때 빨리빨리 써가면서 하면 하나씩 다 쓰면서 풀어도 금방 풀어요. 알았냐? 내가 만약에 이걸 나한테 쌤한테 지금 당장 지금 이 실력으로 이걸 풀으라고 해도 나는 사인 법칙을 쓸 것 같아. 여러분들 조금 줄여서 쓰겠지만 써서 풀 것 같아. 왜? 안 그러다가 반대로 뒤집어서 풀면 다시 풀어야 되거든. 그게 훨씬 더 비효율적인 거야. 알았어? 그렇게 생략해서 푸는 걸 제일 많이 애들이 남자애들이 많이 하거든. 이게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 남자들은 아주 내면 깊숙한 곳에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가 있어. 자뻑, 허세 이런 게 있어. 이건 통계적으로 내가 수천 명의 학생들을 봤잖아. 통계적으로 거의 한 8대 2 정도. 나한테 이런 지적을 받은 애들의 비율이 계산 과정을 생략하거나 쓸데없는 걸 생략해서 하다가 틀려가지고 지적받은 애들, 그냥 풀이 과정을 생략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애들의 얼굴, 이야기하고 딱 얼굴 보면 다 남자애들이 돼요. 통계적으로. 왠지 모르. 그게 진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 남자애들이 다 그러진 않아.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봤을 때 표본 집단 중에서 남자들이 많다는 거지. 모든 남자애들 그러지 않아. 왜? 그럼 난 남자가 아니야? 나 안 그러는데? 남들보다 빨리 풀어도 나는 계산 그냥 다 써요. 글씨 빨리 쓰면 되거든. 알았지? 그래서 그런 걸 꼼꼼하게 하는 연습을 지금 해야 돼. 안 그러면 수능날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알았어? 쉬운 문제 틀려. 자, 그러니까 사인.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세타 1을 보면서 세타 1의 반대편 길이를 A, 여기 반대편 길이를 B라고 두고 바로 보면서 사인 세타 1분의 요거구나. 이렇게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는 써봐야지. 알았어? 요 정도 생략을 하더라고. 그거는 뭐하고 똑같아? 요거 사인 세타 2K 대신 확인하면서 가야 돼. 사인 세타 2면 반대편에 B니까 B. 알았지? 왜 저번에 반지름이 따로 안 나왔어? 그냥 이해하라. 알았지? 이렇게 해놓고 보면 A하고 B의 비율이 나와. 알았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이미 머릿속에 이걸 많이 풀어봐가지고 사인 값의 비율하고 변의 길이 비율이 같이 간다는 걸 알면 굳이 이것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아리까리 한 사람은 아리까리 할 때 그대로 가지 말고 차라리 써서 풀어라. 그 다음에 BAC가 4분의 1이다. 그지?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코사인 알파 값이 나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하면 AB는 이렇게 안 써도 되지. K로 했으니까 몇 K 나오겠다. 그지? 얘들 비율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얘들 둘의 비율이 나왔는데 여기 각의 코사인을 알려줬다는 건 누구까지 비율이 나와? 얘까지 비율이 나와. 그러니까 세 변의 비율이 다 나와. 알았어? 이 삼각형의 세 변의 비율까지 다 나와. 이걸 쓰면. 알았냐? 그죠? 이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이게 없어지더라도 그냥 1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죠. A는 3K, B는 2K 바로 가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3K, 2K가 헷갈리는 사람은 그냥 A를 뭐 2N, 2M, 그죠? 아니면 2T 뭐 이런 식으로 써서 하시면 돼요. A는 3T. 그 다음에 B는 2T. 그래서 2랑 3. 근데 어떻게 하라 했냐? 비율 찾을 때는 T 넣지만 어차피 약분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코사인 알파가 지금 얼마야? 4분의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길이를 y라고 두면 y제곱을 구할 때
3이랑 2 갖고만 하세요. 알았어? 3이랑 2 가지고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만 붙여? t만 붙이면 되지. 얘도 알았어? 그렇게 해서 t를 구하면 얘가 t가 나오겠지. 어쨌든 세 변의 길이 비율 나와. 알았어? 자, 그 다음. 그러면 한 가지의 숫자가 필요해. 왜냐면 방금 지금까지 만족하는 삼각형 크기는 우주 크기만큼 돼도 다 똑같거든. 그치? 비율이 똑같으니까. 얘를 엄청 줄이든 키우든 다 똑같잖아. 그럼 이제 길이 하나만 주어지면 되는데 그게 누가 나왔어? 원의 중심에서 BC 사이 거리예요. BC 거리야. 어디야? 여기. 알았지? 이번에 2학년 내신 대비할 때 선생님이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그 시험 보면 거기니까 거기 집중력 할 거 아니야. 니네도 됐어. 배각 쓰지 마라. 봐봐. 원주각, 중심각 이야기가 여기서 많이 나오잖아. 근데 원주각을 세타로 두면 중심각은 뭐야? 2세타가 되거든. 근데 우리 2세타는 배각 공식 써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고.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걔를 반을 쪼개. 무슨 뜻이냐? 중심각을 반을 쪼개는 방법은 얘가 어차피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무조건 이 각이 알파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 과정은 거의 기계적으로 가야 돼. 원주각을 중심으로 옮기는 방법은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라. 그럼 알아서 세상에 알파의 코사인 값이 얼마라고? 4분의 1이라고. 그 무슨 말이야? 빗변하고 밑변의 비율이 4대 1이다. 근데 네가 얼마야? 세상에 1이야. 얼마야? 끝났지. 오케이? 그래서 애당초에 여기가 그죠? 이 반지름기 자체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의 값도 찾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저게 핵심이다. 알았어? 저게 핵심이다.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 모의고사랑 오늘 보는 거 이번 주는 그렇게 할게요. 일단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월, 수, 금에 뭐 할지 쌤이 이제 보내드릴 텐데 카톡에다 올려놓을 텐데 뭐